이번 노동절 연휴엔 공항 이용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항만청은 연휴 동안 JFK와 라가디아 공항 이용객이 최소 24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4%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뉴욕주가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31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전국적인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의 일환으로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은 여전히 많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복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서양에서 형성된 어마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준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허리케인인 어마가 잠재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내 모든 지방경찰이 연방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 정책에 협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텍사스주 이민자 보호도시 규제법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서부연방법원 텍사스 서부지법 올랜도 가르시아 판사는 이 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퀸즈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오는 10월 달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프로그램을 다음 달 2일부터는 퀸즈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장벽 모형이 31일 공개됐습니다. 국경세관 보호국은 이날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장벽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할 회사로 총 4곳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이들이 디자인한 장벽 모형도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KBTV 뉴스9입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엔 공항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청은 연휴 동안 JFK와 라가디아 공항 이용객이 최소 24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4%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 JFK와 라가디아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항만청은 이번 노동절 연휴 240만 명의 여행객이 JFK와 라가디아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4%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항만청은 또 약 400만 대의 차량이 뉴욕 내 6개 교량과 터널을 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동차 여행객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약 8주간 진행됐던 펜스테이션 보수 공사는 주말 동안 모두 끝나 노동절 연휴에는 열차가 정상 운행돼 교통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로 주요 정유업체들이 일부 문을 닫아 기름값은 주말 동안 인상될 전망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기름값은 갤런당 2달러 74센트로 지난주보다 13센트나 뛰었습니다. 미국 전체 평균 갤런당 기름 가격은 어제 최소 2달러 45센트였으며 오늘은 2달러 51센트로 하루 사이에 6센트가 올라 올해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뉴욕시에서는 풍성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카니발과 음악 페스티벌, 야외 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의 끝을 알리는 노동절 연휴, 뉴욕에서는 노동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가득합니다. 로커의 비치 근처 제이콥 리스 공원에서는 해안 주변을 따라 다양한 음식과 라이브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 이스턴 파크웨이에서는 1940년대 중반 할렘에서 시작된 웨스트 인디언 아메리칸 데이 카니발이 열립니다. 매해 9월 개최되는 이 카니발은 뉴욕의 중심에서 화려한 남미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전통 의상 퍼레이드와 라이브 밴드 공연 등이 열리며 이 기간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카니발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몰리기도 합니다. 란드스 아일랜드 공원에서는 일렉트릭 주라는 EDM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기도 합니다.
유명 가수와 DJ들이 참석해 흥겨운 일렉트릭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술의 도시인 만큼 다양한 곳에서 예술 작품도 즐길 수 있습니다.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는 야외 미술관이 마련됩니다. 뉴욕 로컬 작가들의 미술 작품과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퀸즈에 위치한 모마 PS1 아트센터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노동절 연휴와 관련해 소식 하나 더 이어집니다. 뉴욕주가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31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전국적인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의 일환으로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노동절 음주운전 집중 단속은 오는 4일인 노동절까지 계속됩니다. 휴스턴 지역의 피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은 여전히 많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복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대서양에서 형성이 된 어마가 3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확장한 뒤에 푸에르토리코와 남미 대륙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준 충격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또 다른 허리케인 어마가 잠재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The Kingwood situation appears to be improving from day to day, so that's good news, but they're still facing issues in the Kingwood area. And then the other area is in West Houston. That area is from the release from the reservoirs. Those areas are still facing flooding challenges.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의 상처를 뒤로하고 휴스턴 지역은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하비로 침수된 도시 일부에는 여전히 많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복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시장에 따르면 휴스턴 전기 시설망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쓰레기 수거 서비스가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하며 각종 피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You know, we probably will not, just because it is such an effort to recover from this. So we probably will not stay in Meyerland. We'll move to a different area of town.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9월 1일 오후 3시 기준 사망자는 최소 46명으로 어제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또한 텍사스 동쪽과 루이지애나주 서쪽 부근은 아직도 침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 밖에도 화학단지에서 공장 폭발 등으로 인한 유해물질 유출과 하수구 범람으로 질병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CNN에 따르면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대서양에서 형성된 어마가 강력한 돌풍을 동반한 3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확장한 뒤 푸에르토리코와 남미 대륙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어마의 추후 진행 방향은 불확실하지만 어마가 4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텍사스 주 내 모든 지방경찰이 연방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 정책에 협조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텍사스주 이민자 보호도시 규제법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연방법원 텍사스 서부지법 올랜드 가르시아 판사는 이 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텍사스주 모든 지방경찰이 연방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 정책에 협조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텍사스주 이민자 보호도시 규제법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 법은 당초 오늘 발효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0일 연방법원 텍사스 서부지법 얼랜도 가르시아 판사는 이 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가르시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민자 보호도시 금지법의 일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지역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컬 정부가 연방이민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는 행위는 커뮤니티의 안전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에봇 주지사와 켄 팩스턴 주 검찰총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입니다. 에봇 주지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텍사스 커뮤니티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퀸즈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오는 10월 달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프로그램을 다음 달 2일부터는 퀸즈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플러싱과 베이테라스, 어번데일, 와이스톤, 프레시메도우, 칼리지 포인트 등 대부분의 한인 밀집 지역이 포함됩니다. 뉴욕시 정부가 지난 5월 달부터 선보인 NYC 페리 서비스가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페리 선착장 주변의 집값과 렌트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스트리버 노선의 경우에 0.6마일 이내 주택 렌트가 3개월 새 월 평균 $500가 상승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시 페리가 이용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등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가자 선착장 주변의 집값과 렌트가 뛰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 DNA 인포는 뉴욕시 페리 노선 중 하나인 이스트리버 노선을 중심으로 선착장 인근 주택 가격과 렌트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부동산 정보업체 네스티오 자료를 통해 이스트리버 노선 0.6마일 이내의 주택 렌트가 3개월 새 월 평균 $500가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 역시 페리 선착장이 위치한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지역 주택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NYC 페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였고 현재 이 페리 서비스 이용객들은 서비스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페리 서비스가 안정적인 대중교통 플랫폼으로 안착한 것이 집값과 렌트 상승세를 주도했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페리 서비스는 육상으로만 가능했던 맨해튼과 퀸즈 브루클린을 연결하면서 지역 간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버스 전철과 비용은 같은데 반해 이동 시간은 훨씬 더 단축돼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장벽 모형이 31일 공개됐습니다. 국경세관 보호국은 이날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장벽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할 회사로 총 4곳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이들이 디자인한 장벽 모형도 발표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디자인한 장벽은 30피트의 콘크리트 장벽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래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기어오름 방지 기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국경세관 보호국은 콘크리트 장벽이 아니라 건너편이 보이는 시스루 형태의 장벽 모형도 내주에 공개하고 해당 회사들과도 발주 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미 정부는 향후 수개월에 걸쳐 총 $360만 투입해 남서부 샌디에고 지역에 시험용 장벽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이 초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인 화성 12형으로 미국령인 괌을 포위 사격한다는 계획이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뉴욕중앙일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능력을 미사일 전문가 권용수 교수와의 분석을 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ICBM을 실제 거리에 가까운 해상으로 쏠 가능성이 크며 장소는 하와이와 괌 사이의 남태평양 공해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ICBM 능력을 실현할 수 있게 되며 권 교수는 북한이 반년 뒤엔 ICBM 능력을 완전하게 갖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의 급속한 핵과 미사일 성숙도로 볼 때 앞으로 불과 반년 내 한반도는 심각한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브롱스 동물원에 아기 원숭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남짓이 된 이 아기 원숭이는 동물원의 인기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새끼 원숭이가 엄마 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롱스 동물원에서 새끼 원숭이가 태어났습니다. 지난 8월 태어난 이 새끼 원숭이는 뉴욕 최대 규모 야생동물 보호구역인 브롱스 동물원에서 최고 인기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로 까만 털에 하얀 털이 섞여 있는 엄마 원숭이와 달리 아기 원숭이는 아직 어려 보드라운 새하얀 털만 있어 더욱 귀엽습니다. 새끼 원숭이는 앙골라 콜로부스 종으로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 탄자니아 그리고 케냐가 주요 서식지입니다. 또한 특유의 마른 몸과 긴 꼬리로 몸의 균형을 잡고 주로 나무를 타고 초록잎을 먹습니다. 특히 이 콜로부스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에 비해 나뭇잎을 한 번에 많이 먹은 뒤 움직이지 않고 마치 코알라처럼 나무 위에서 쉬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새로 태어난 새끼 원숭이는 현재 5마리의 다른 원숭이들과 동물원 내 콩고 고릴라 포레스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네, 상대방이 모르게 하는 녹음, 강자가 약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무기로서의 순기능도 있지만 사생활을 침해하는 도구라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뉴스 인사이드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하는 녹음과 몰래카메라, 몰카라고 하죠. 이런 몰카 영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소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 네.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녹음과 영상 촬영,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이게 주법과 연방법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뉴욕 뉴저지 주법을 보면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둘 중 한쪽이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했을 때 뉴욕 뉴저지주 연방법 모두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촬영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한 장소가 공공장소인지 아닌지로 이 비밀 촬영이 불법인지 아닌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레임뷰 같은 공공장소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촬영 장소가 개인의 소유지 같은 프라이버티에서 비밀 촬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소유지의 주인이 정한 바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비밀 촬영 같은 경우에는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대부분 주 그리고 연방법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녹음이나 아니면 영상 촬영 모두 뉴욕과 뉴저지에서 상대방이 몰라도 불법이지 않다 이 말인가요? 네. 네, 그렇군요. 오케이. 녹음이나 촬영은 아닐 수 있지만 법적인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몰래한 것도 증거물 채택이 가능한가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A랑 B랑 뉴욕, 뉴저지주에서 전화통화 중 한쪽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을 했을 때 뉴욕, 뉴저지주에서는 증거물 채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A랑 B랑 통화했을 때 제3자인 C가 이 통화 내용을 녹음했을 경우에는 뉴욕주, 뉴저지주 연방법 모두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녹음 파일의 피해자가 형사, 민사상의 소송권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밀 촬영회 같은 경우에도 몰래 치마속을 찍는 행위가 아니고서는 범죄 현장이나 이런 것을 찍었을 때 증거물 채택이 경찰의 재량에 따라서 가능히 할 수도 있고 가능히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모르는 거랑 상관없이 녹음이나 촬영을 한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건 뉴욕과 뉴저지 얘기입니다. 녹음이 안 되지만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남용의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보호 규정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네, 비밀 녹취가 가능하지 않은 10개의 주가 있는데요. 이 비밀 녹취가 가능하지 않은 주에서 비밀 녹취로 어떠한 사람이 피해를 봤다면 이 피해자는 녹취를 한 사람에게 민사 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소송권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은 주법이 있잖아요. 만일 이런 불법인 아까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제 그런 부분이 불법인 곳이 있고 또 아닌 곳이 있고 이런 그런 주와 주 간에 어떤 이런 비밀 그런 어떤 통화 내용 녹음이나 이런 어떤 영상 촬영 같은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뉴욕, 뉴저지와 가까운 코네티컷, 펜실베니아를 포함해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10개의 주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한 사람은 뉴욕에서 한 사람은 코네티컷에서 통화를 했을 경우에 이 코네티컷에서 비밀 녹취를 한 파일은 법적 효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제 비밀스럽게 이런 어떤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영상 촬영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던가요? 네, 민대기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전화를 하면 제약회사라든지 무슨 보험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그런데 전화하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미리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녹음되기를 원치 않으면 거기서 전화를 끄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미리 알려주고 녹음을 하고 또 미리 알려주고 촬영을 하고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된다 그러면 주법의 차이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화를 면하는 미연 방지하는 그런 게 되겠죠. 이처럼 민대기 전문 변호사는 비밀 녹취 촬영이 허용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작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주에서도 녹취가 되고 있다, 비밀 촬영을 하고 있다라고 알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 뉴스 인사이드는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진행되는 어떤 녹음이나 영상 촬영에 관련돼서 이것이 과연 불법적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얘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도움말은 민대기 변호사가 주셨고요. 우리 박소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9월 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브루클린에서 한 남성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용의자가 어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18일 브루클린 그린포인트 내 모니터 스트릿에서 한 부부와 여러 무리들 사이에서 가벼운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끝나고 이 부부는 현장을 벗어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20살의 그레이 콜리에가 부부를 향해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콜리에는 남편의 흉부를 칼로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흉기에 찔린 42살 남성 조지 캐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체포한 콜리에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부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살 소년이 5층 건물 비상계단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어제 아침 6시 10분경 브롱스 포드앤 매너 이스트 199가 브릭스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15살 소년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파트 건물 뒤쪽 비상계단 5층 높이에서 떨어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소년은 잠옷을 입고 있었으며 당국은 이 소년이 아파트 벽 창문을 기어올라 벽에 붙은 소방 비상계단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떠한 이유에서 새벽 6시에 소년이 잠옷을 입은 채로 창문을 기어올라갔는지 의문을 품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저지주 뉴욕에서 차량 절도범과 경찰 사이에 추격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아본 애비뉴와 사우스 11가 근처에서 경찰과 차량 절도범 사이에 추격전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BMW 차량을 훔친 범인을 쫓아갔고 절도범과 주변에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는 추격전 끝에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이날 사건으로 추가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으며 용의자는 추격전 중에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브루클린에 소재한 한 은행의 ATM 관리인에게 총으로 위협한 뒤 10만 달러를 훔쳐서 달아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경 K애비뉴와 랄프 애비뉴에 위치한 체이스은행에서 ATM 관리인이 기기를 점검하던 중에 한 남성이 이 관리인 뒤로 다가가 총을 겨눈 뒤에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기기에서 10만 달러를 훔쳐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허리케인 하비 피해를 당한 텍사스와 루이지아나주의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제에서 100만 달러를 쾌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을 승인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대변인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 자율주행차 시험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일에서 6일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2017 한미 전략 포럼이 개최됩니다. 포럼엔 미국 측에서는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된 빅터차 CSIS 한국 석좌,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 등이 참석하며 한국 측에서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인 한국국제교류단 이시영 이사장과 성기영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등이 참석합니다. 애플이 오는 9월 12일 아이폰 출시 10주년을 맞아 차기 아이폰 발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벤트는 애플 신사옥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열리며 이날 행사에서 애플은 새 종류의 아이폰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지난 열흘 정도 미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있습니다. 인종 시위와 반인종 시위인데요. 인종주의자들이 테러를 감행한 내용입니다. 오늘 포커스인은 이와 관련돼서 내용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이사님 제가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좀 잦아들었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서서히 인종주의자들, 이를테면은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백인 우월주의라 그러죠. 와이트 내셔널리즘이라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인종주의자들이 발을 붙일 틈은 미국에 없어야 됩니다. 없었고 되게 인종차별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좀 미국 사회가 다인종 사회가 안정된다 이렇게 온 게 한 반백년 왔죠. 그 시빌 라이트 시민운동 이후에 흑인들 민권운동 이후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 지난 2016년 그 미국 대통령 선거판에 트럼프 뒤로 나온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이게 나오고 확산되고 결집하고 나왔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와서 제일 그들이 8월 12일 버지니아 샬럿스빌 시위로 나온 거죠. 이거를 보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상식을 갖고 사는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저항을 보였습니다. 대도시, 특히 대도시의 마이너리티들이 여기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그들이 내세우던 상징적인 남부연합군의 상징적인 깃발이라든지 뭐 장군들 동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철거가 되고 이런 걸 보더니만은 인종주의자들이 조금 후퇴하는 분위기. 그래서 지금은 좀 소강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저항 시위가 민감하게 크게 나왔고 두 번째는 백악관 진용이 좀 빠졌습니다. 대한우파라는 큰 대중외곽을 만들어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백인 우월주의자 스티브 배넌을 경질을 그 파이어를 시킨 거죠. 백악관에서 내보낸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인종주의자들과 반인종 시위의 대결이 좀 소강 상태 이런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돼서 좀 입장이 모호했습니다. 뭐 양비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 큰 난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백악관의 상태는 어떻게 지금 진단하시나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딱 있으면은 자기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지지 세력들을 잘 관리해서 다음번 선거 때 또 지지 세력으로 만들려는 게 인종주의자들이 핵심이었습니다. 그거를 대변하는 게 스티브 그 배넌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 프리비어스라는 이 공화당 의장했던 이건 공화당에 있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기득권층들을 대변하는 비서실장과 선임 고문 둘을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이 안에서 둘 다 경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티브 배넌이 끝까지 남아 있다가 존 켈리라는 그 장군 출신 비서실장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스티브 배넌도 내보내는 걸로 해서 일단은 백악관의 그 진용이 이를테면 인종주의자들을 대변하듯 그래서 그 스티브 배넌이 그랬잖아요. 버지니아에 이 테러가 발생했지만은 그래도 이 KKK나 네오나치스트나 이런 인종주의자들을 대놓고 비난하지 말라고 대통령한테 하고 그랬던 스티브 배넌이 이제 백악관에서 아웃됐죠. 그렇지만은 과연 그 존 켈리라는 비서실장이 그렇게 백악관에 질서를 잡으러 들어갔지만은 스티브 배넌까지는 정리를 했지만은 앞으로 백악관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할 건가는 아직 다들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서 세상이 어떻다라는 거, 그래서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정신을 못 차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양쪽 다 문제 있다 그랬다. 그 다음에는 인종주의자들은 절대 안 된다 그랬다. 그 다음엔 또 처음과 같은 발언을 하고 오락가락하고 이 트윗에 막 날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예정에 없던 발언을 마음대로 막 하고 이런 걸 다시 양상을 보이면서 아무리 백악관에 이런 그 스티브 배넌을 내보냈다 하더라도
좀 불안하게 보이는 것만은 사실인데 일단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소란이라든지 인종 시위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백악관 내에서도 좀 정리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배넌이 경질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 대통령이 좀 철이 든다고 할까, 이 네. 미국이라는 사회를 안정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갖고 가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참모들 중에서 그 쓸만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리를 해나가는, 이게 속도가 좀 완만해서 그렇지 사실 이 방향으로 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나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주류 사회가, 미국의 양심적인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계속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된다, 대통령이 그런 행태를 보이면 절대 안 된다, 미국이 오히려 더 퇴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뉴욕 타임즈 같은,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의 이 흐름을 주도하는 언론의 그 중심에 있는 미디어들이 매일같이 트럼프를 크리티사이즈하고 트럼프의 리더십을 하고 인종주의, 이민 정책, 그다음에 안보 관련한 거, 경제 문제 이런 걸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공고해지고 확산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가 좀 걱정이 되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 미치 매코넬이라는 공화당 상원의 의장이니까 공화당의 대통령 말고서는 공화당 안에서는 제일 영향력이 큰 분인데, 폴 라이언과 미치 매코넬 두, 미치 매코넬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종 문제에 관한 모호한 태도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어른스럽게.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미치 매코넬이 켄터키인가가 지역구인데 내년도 선거인데 선거가 어려워진다라는 그 서베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켄터키 같은 미시시피나 엘라베마나 이 시골의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 방향으로 너무나 지지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미치 매코넬이 크리티사이즈 했다고 해서 내년도 선거가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볼 때에는 아무리 백악관이 좀 질서를 잡고 진용을 갖추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내 문제에 있어서 좀 정상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미국이 인종적 문제에 있어서도 좀 보수화돼가는 이런 그 흐름의 속도는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빠르다. 굉장히 긴장하고 우리 마이너리티들이 나름대로 결속되고 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옆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이 조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이렇게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9월의) 첫날은 10월 중순처럼 선선하고 상쾌했습니다. 기온도 69도까지 떨어졌지만 날은 대체로 맑고 쾌청했습니다. 밤부터 날이 점차 습해집니다. 내일은 태풍 하비의 영향으로 날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새벽까지 계속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아침까지 내리겠습니다. 이후 구름이 점차 거쳐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76도입니다. 노동절 연휴는 날이 맑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으며 기온도 이때부터 다시 75도 수준으로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즐거운 노동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9월 첫날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